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오랜만에 드루킹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특검이 밝힌 내용인데요. 드루킹이 대기업 지배구조에 참여해서 대기업을 인수하려고 했다.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부가 대기업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의혹이 듭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 지원한다는 얘기, 또 북한과의 연계, 여러 가지로 말이죠. 드루킹이 얘기한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이번에도 그런 게 나와서 말이죠. 아주 충격적이고 쇼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우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드루킹이 얘기하면 다 실현이 되네요. 네, 뭐 네, 그 드루킹은 당시에도 빠졌지만. 네. 이 문제가 처음 발발할 때에도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성창호 판사 심리로 지금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 그 검찰에서의 참여한 공판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특검팀이 사실 이 공판을, 드루킹 게이트, 김경수 게이트, 이 여론조작 공판을 참여하면서 굉장히 사안마다 과거보다는 훨씬 엄중하고 그리고 예민한 공소 내용들이 지금 터져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이 공소 내용 중 재판 공판 과정에 나온 얘기들 중에서 지금 경공모의 놀라운 내부 비밀 대화가 공개됐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언론이 술렁이고 지금 국민들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 여론 조작의 경공모 조직이 아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까지도 인수합병시키려고 했던, 심지어 삼성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정말 놀라운 그러한 그 기획, 계획, 이러한 공모한 사실들이 지금 발견이 되면서 지금 일파만파 문제가 심각하게 또 전환되는, 변곡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요, 재벌 대신해서 자신들이, 그러니까 경공모가 되겠죠.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이 조직 결성의 목적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경공모 규약집에 보면은 정치적 비밀 결사체, 이러한 조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 청탁도요, 자금력을 동원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이었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공모, 이 조직은 단순 여론 조작으로 특정 세력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그러한 비밀 결사체만은 아닌 또 다른 거창한 음모가 치밀하게 전개될 뻔했던 아주 아찔한 사건이라는 것을 특검 발표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니,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저는 뭐 이거 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여기에 드루킹 아이디어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았고요. 그렇죠. 또 지금 드루킹이 뭐 적폐청산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뭐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거 있고, 지금 이 재벌 개혁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재벌 개혁까지는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기업을 인수하겠다, 그것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이용해서 지배구조를 개편한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드루킹은 빠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실지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드루킹, 이 김동원이 주장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 정부 들어와서 말이죠. 사실 이 드루킹이 얘기하는 것도요, 기업 구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기업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인수합병해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그 공동체, 그러니까 두루미타운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러한 공동체를 결성할 야심을 보였다는 것은 이번 정권이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경공모가 주최하고 있던, 또 이들이 주관하고 시도하려고 그랬던 분위기가 그 공동체 뭐 이런 미사여구는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아주 농후한, 그리고 그 대기업,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폐시하고 말이죠. 그렇죠. 인수합병이라는 미명화에 하지만은 실제로 다 뺏는 거죠. 뺏어서 거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말이죠, 자신들의 조직, 동원력이 약하다 보니까 또 정치권에다도 이렇게 협조를 하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일부 포섭도 하고 또 내통도 하고 하면서, 이러한 것이 사실상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과연 가당치나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정권이 이 드루킹이 주관했던 내용들이 서서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또 기억하게 되는데 네. 지금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2부죠. 성창호 판사입니다. 주관하의 이 심리로 김동원 씨 등 9명의 댓글 조작 사건 공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허위범 특검팀에 의해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얘기가 나와요. 네. 뭐냐면 드루킹이 이 김경수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즉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가 되는 거죠. 경공모에 대해서 소개한 문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소개했는지 김경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드루킹은 동학농민혁명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혁명을 위한 조직으로 일사불란한 의견과 행동 그리고 조직 등을 갖췄다라고 이 경공모에 대해서 김경수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참 김경수에게 그렇게 소개를 했고 또 김경수는 상당히 믿을 만한 조직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겠죠. 킹크랩에 대한 지시, 네. 예, 이게 지금 재판에 이제 나온 얘기니까 네. 예, 드루킹 주장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김경수가 지시했을 것 같은 내용이 뭐 정황상 분명한 암묵적, 묵시적, 뭐, 예, 예. 뭐 그런 정황상 김경수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오늘 그 내용 중에서는 충격적인 게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죠. 오사카 총영사 그리고 실제 그 청와대에서는 이제 오사카 총영사보다는 센다이 총영사를 예. 제의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이러한 오사카 총영사 부분에 자기 자신이 가려고 했던 부분도 이 경공모 조직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금력을 동원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금력. 이게 단순 뭐 도모 변호사라든가 특정인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네. 지금 문건 내용으로 밝혀진 내용으로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 경공모라는 조직 그리고 오프라인상의 경인선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단순 여론 조작만 했겠느냐. 근데 그게 아닌 총체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이에 거창한 이 경공모 조직에 또 하나의 음모가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만천하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요. 드러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김경수는 절대 나는 가담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범죄 조직 도적대들과 어울린 적은 있지만 한때 어울렸지만 도둑질은 함께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고 또 아니면 경공모 조직들이 남의 집을 담을 넘어가는 걸 보고 자기가 망은 봐줬지만 함께 도둑질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김경수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문서에 기재된 그 경공모 이 규약집에 보면은요. 정치적 비밀 결사체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여기서 여러분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절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혼동되면 안 됩니다. 정치적 비밀 결사체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재벌을 대신해서 기업을 소유하면서 국가와 소통하고 한민족의 통일을 지향하며 매국노를 청산한다. 이렇게 결성 목적을 아주 자세히 상세히 지금 명시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민족의 통일을 지향하며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렇게 적화 통일이 됐든 무슨 통일이 됐든 통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밀 결사체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것은 뭐 인민민주주의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기업을 소유한다. 이 재벌들의 기업을 소유한다. 소유하는 건 뭐 어떻게 소유합니까? 인수합병, M&A라는 거는 나도 자본력이나 그만큼 삼성만큼의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 이상이 있다든가.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으로 뒤집어 보면 뺏겠다는 거죠. 그렇죠.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와 소통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국가와 소통하고 그리고 매국노를 청산한다. 매국노라는 건 이제 대부분 우리가 친일파를 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친일파를 칭하면서도 오사카 총영사직을 달라고 우기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매국노를 청산하고 그죠? 친일파를 배척한다고 하면서 센다이 총영사는 기분 나빠서 싫고 오로지 오사카 총영사를 고집한 거. 그러니까 자금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자금력이니까 앞뒤적으로는 말이죠.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얘기에는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맞아요. 매국노, 친일파 배척 뭐 이러면 일본이 아닌 러시아나 이런데 영사관을 달라고 그래. 영사직을 달라. 중국이나 이런 이 사람들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런데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일본을 노린 것은 오로지 돈.
예, 돈을 이제 자금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문서상으로 지금 공개되면서 또 하나 파장이 되는 이 조직이 범상치 않은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요. 조직원들 간의 이 삶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는데요. 이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입한다. 이런 등의 종교 이런 집단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체주의 문구에서 나오는 그러한 용어인데, 그러니까요.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입한다. 그러니까 옛날 뭐 종교적으로 말이죠. 오대양 사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정도로 지금 얘기가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특검에서 말이죠. 특검은 어떠한 거를 또 하나 공개하냐면요. 그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했다. 드루킹이. 그리고 청와대는 센다이 총영사를 주려고 그랬다. 이런 중심에 있는 인물 중에 도모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구속영장을 쳤지만 특검에서 그렇지만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도모 변호사의 진술 내용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네. 공판 과정에서. 어허. 도모 변호사는 뭐라 그랬냐면요. 당시 경공모의 최종 목적은 재벌을 적대적으로 인수합병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적대적으로 인수합병. 적대적 인수. 예. 그러니까 M&A 하겠다는 얘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말이죠. 어떠한 돈을 통해서 또 자기들이 어떤 출자금이 있어갖고 인수합병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적대적으로. 그리고 아까 목적에 이 조직을 만든 목적 뒤에 나오는 얘기 국가와 소통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적대적 인수합병하고 우리가 떠오르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강압적으로 뺏는 거죠. 예, 권력을 이용해서. 뭐 요즘 말이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대기업을 지배하겠다. 그렇죠. 스튜어드십 코드인가요? 네, 그 네.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 간단치 않구나. 그럼요. 드루킹은 들어갔지만 그가 남긴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제안들은 그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아주 굉장히 그 국민연금까지 활용할 방안을 놨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지금 이번 정권이 사실상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방법 중에 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공단 기금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장악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절대 그렇죠.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예. 그런데 이 정부가 말이죠. 공단 이사장을 정부가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권력이 그러한 공단을 이용해서 경영 압박을 하는 거죠. 너희들 말 안 들면 뭐 출자를 중단시키겠다든가 아니면 자금을 말이죠 회수하겠다든가 엄청난 압박이죠.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 사실상 이 관리공단을 통해서 어떠한 큰 기업이라든가 이런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루킹 경공모 조직은요 거기까지 내다보고 구체적인 방안, 예,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연금공단만 있습니까? 실제 하려면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한 그 공기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권력을 통해서 어떠한 민간 기업을 제어하겠다. 이러한 그 포부까지도 아주 세세히 예, 가지고 있는 거기에는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명시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 뭐 제한군인에도 있고 얼마든지 이 공적 자금이 많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겠다. 대기업을 뺏는 데 있어서 뭐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뭐 도모 변호사도 그에 뒷받침하는 그러한 진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적대적 인수합병. 예, 이것이 기업 지배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도모 변호사가 진술했어요. 이 경공모의 성격.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을 인수합병 해가지고 생기는 이익금을 가지고 두루미타운과 같은 거창한 공동체 아닌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이 경공모의 목적이었다고 이 도모 변호사가 폭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된 경공모 관련 문건에는요. 강연에서 만난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유시민 전 그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화 내용까지 공개됐어요. 예, 드루킹이 말이죠. 자신이 이루려는 재벌을 인수해서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소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배구조 개혁인데 작은 기업도 아니고 삼성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유시민 장관이 얘기했다라는 이러한 그 내용까지도 지금 문건에서 공개됐거든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이분이 한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가당치나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유시민 장관도 했다는 얘기예요.
드루킹에게. 그러려면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지금 뭐 작은 기업도 아니고 대기업 삼성 같은 기업을 그게 가당합니까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부연해서 얘기한 게 생물학적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얘기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전 장관이지만 유시민 그리고 오랫동안 정치를 했었고 말이죠. 나름대로 그리고 재하에서 말이죠. 운동권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러한 대화가 나온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제도권을 통해서 조사해봐라 확인해봐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국가 반란 세력이거든요. 맞아요. 삼성을 거론할 정도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거론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무슨 혁명입니까? 이거 세상을 뭔가 뒤집으겠다는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여러분들 알지만 그 지금 구속되어 있는 지금 이석기 문제, 이 문제 수사하면서 말이죠. 우리 사회의 기반 시설까지도 다 폭격하고 다 뒤집을 그러한 정황들의 증거들이 다 나와서 이석기가 사실 내란 음모 혐의로다가 지금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기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요. 여러분들 꼭 무슨 우리가 기간 산업만 없는 게 그런 것만 내란 음모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중차대한 우리 사회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했던 음모인데 유시민 장관께서 말이죠. 생물학적 생명까지 걸어야 한다는 그 정도의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굉장히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단순 목숨을 걸 수 있냐 이거는 무슨 의미겠느냐.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또 다른 얼마든지 그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정도 되면 유시민 장관 정도 되면은 충분히 친분이 있는 사정기관이나 얼마든지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론화시킬 수 있는 거죠. 흔히 말해서 야 요즘에 경공모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한번 조사 한번 해봐라. 네. 나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이건 좀 그냥 넘기기는 좀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러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이건 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 문제가 조기에 우리 사회로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일찍 알려질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생물학적 생명을 걸 수 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드루킹이 한 얘기는 뭐냐면요. 자신은 경제혁명에 성공하고 사람 사는 세상의 원칙을 만들 수 있다면 생명을 얼마든지 걸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대기업을 뺏고 권력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구상이 경제혁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빼든 기업으로부터 인수합병해서 뺏은 모든 그 기반 그리고 뭐 일본의 총영사관직을 가서 생기는 어떤 자금력 이런 것들이 다 경제혁명을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으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에게 설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말이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드루킹은 없지만 드루킹의 정책 추진하려고 했던 점들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드루킹이 이번 특검이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뭐 매국노에 대해서 우리는 배격하고 이게 이제 적폐로 옮겨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자들이 보는 관점, 뭐 친기업,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또 대한민국이 또 통일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통일에 반대하는 세력. 그러니까 안보를 중요시하는 이 보수 세력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자들을 매국노라고 여기서 이제 적시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또 대기업까지 자기네들 인수하겠다. 얼마 전에 나온 부분들, 뭐 오사카 총영사도 있지만 또 그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해서 투자를 더 해야 된다. 뭐 크게 해야 된다. 확장해야 된다. 이거 드루킹은 없지만 그가 추진했던 일들은 이 정부가 받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암묵적, 묵시적으로 같이 함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연의 일치라고 뭐 이 정권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현재 뭐 개성에 남부 연락사무소 개설됐잖아요. 됐잖아요. 지금 됐고 또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드루킹 게이트의 그 조사 과정에서 내부 문건에서 나온 얘기. 좀 더 아주 그 파주 쪽에 말이죠. 두루미타운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면 이 공동체 그러면 우리는 흔히 마을 공동체 뭐 이런 거, 향약, 두레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동체는요 한마디로 전체주의적 발상. 그렇죠.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모든 걸 다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 넣으려고 했던, 예. 그러면서 총체적으로는 뭐냐면 통일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 쪽, 대한민국의 자주 통일이 아닌 그 북한의 적화 통일인지도 예. 알 수 없는 그러한 통일을 그냥 얘기하고 단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개헌을 통해서 심지어 지금 개헌이 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을 가리키는 역사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뺀 그러한 그 부교재가 지금 벌써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드루킹 관련해서 경공모 조직에서 나온 이 내용, 문건의 내용 이것을 보면은 과연 이번 정권과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사조직이라고 하는 아주 사사로운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말이죠. 너무 이번 정권이 추구하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코드가 딱딱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유시민 그 보건복지부 전 장관에 대한 그 지금 드루킹과의 대화가 공개됐는데 그에 더 나가서 말이죠. 지금 보면은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사건에 불거져 나올 때마다 이름이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 말고도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누름나무 출판사의 경공모 관련해서 또 경인선 관련해서 거기에서의 강연회가 있을 때 참여했던 강연자라고 한다면 이분들도 우리가 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현 의원이고요. 지금 고인이 되신 노회찬 전 의원. 노회찬 의원은 뭐 이실직고했습니다. 자기가 문자상으로든가 어떤 마지막 최악의 선택은 했지만 그 선택을 바로 하기 직전에 자기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후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실직고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더 나가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느낌은 뭐 드루킹을 본 느낌이 별로 좋진 않았다라고 하지만 어찌저찌 되었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거기에서 강연자로 간 적이 있고요. 현 청와대의 송인배도 누름나무 출판사 경공모에 강연회 등 이 강사료 뭐 해서 돈을 받은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는 나오지만 그 당시에 거론될 때 이렇게 정치인들 뭐 김종대, 심상정 등등 얘기가 딱 나올 때 거론되었던 유시민 씨의 그 발언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 발언입니다. 예. 근래에 나온 게 유시민 씨는 뭐라 그랬냐면 드루킹이 자신에게도 접근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는 완곡하게 단호히 상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유시민 씨는 그 당시에 한참 그 드루킹 관련해서 얘기가 불거져 나오면서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 유시민은 자기가 자기한테도 온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단호히 거절하고 상대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 중에 안타깝게도 이왕이면 지금 특검이 공판 과정에서 소개한 이 대화 내용 이것을 유시민 씨의 입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이게 지금 공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허익범 특검에 의해서 유시민 씨가 공개한 게 아니고 이 문건 내용에 보면은 정말 그 지배구조 개혁 어려운 것인데 그리고 심지어 작은 기업도 아니고 삼성에 대해서도 가능하겠냐라고 유시민 장관이 드루킹에게 물어보고요. 심지어 이런 거 하려면 생물학적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하냐고 유시민이가 물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드루킹은 말이죠. 경제혁명에 성공하고 사람 사는 세상의 원칙을 만들 수 있다면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이 내용. 이것을 그 당시에 정치인들 김종대 사건 쭉 나열돼서 노회찬 의심받고 막 이러던 시기에 지금 자기가 한 정치에 획을 걷던 사람이고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 강요까지 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좀 공개했으면 그렇죠. 뭐 단순 나한테도 접근한 적이 있다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사실은 이 친구가 이러이러한 나한테도 뭐 대기업을 자기가 인수합병한다는 등 좀 상상하기 어려운 가당치 않은 얘기를 주저없이 나한테 하더라. 그래서 내가 당신 그거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목숨도 걸 수 있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라든가 뭐 이러한 팩트 있는 얘기를 좀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건 지금 말이죠. 애국순찰팀은 법원 앞에서 지금 드루킹 재판 끝까지 농성 중인데 텐트를 치고
지금 뭐 날씨가 추워지니까 힘들겠어요. 굉장히. 네, 지금 뭐 오늘은 또 아침 일찍 또 새벽에 비바람이 치는 바람에 네. 저희가 급히 그리고 우리 팀원 한 분이 이제 본가에를 잠깐 가는 바람에 제가 가서 텐트도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9일 날 오전에 있을 그 기자회견, 김경수 기자회견, 김경수 여론조작 범죄 용의자죠. 김경수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전 그 시민단체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하기로 결정을 날짜 해서 다시 한번 공시해 주죠. 예,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여러분들이 늘 아시죠? 교대역 10번 출구 늘 오시던 그곳인데 거기가 좀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서초경찰서의 도움을 받아서 좀 공간을 그래서 기존에 그 경찰 차량이 있던 그 버스 2대가 있던 네. 그곳을 다 비워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쪽에서 정면을 보고선 기자회견을 갔는데 형식은 기자회견이지만 그날은 집회에서 할 수 있는 그 거리 행진까지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거리 행진은 여러분들 과거에 했던 그런 거리 행진의 길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사법농단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 들어와서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좌파 우파가 공이 지금 불만입니다. 사법농단. 예, 지금 여러분들 안희정 무죄 나온 거 우리 우파들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게 아니고요. 여성은 물론이고 좌파 인사들도 납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좌파들도 사법농단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가운데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양승태 대법원장만 규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혀 이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이뻐하지 다 도낀 개낀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김경수 재판 정말 또 하나의 사법농단 이런 것이 일어날까 봐 우리 국민들이 다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 29일 날은 우리가 모두 어떠한 생각은 다 하나니까요. 예. 다 함께 할 것으로 믿고 뭐 여러분들 또 제도권에 있는 국회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할 요량으로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나와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따 10시에 또 네, 10시 뵈야죠. 예, 네, 10시에 맞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아유 정말 진짜 드루킹 사건 이거 뭐 당연히 김경수 구속시키고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데 정권을 뺏겼으니까 말이죠. 예, 좌파 무죄, 유파 유죄, 예, 기업인 유죄, 노조 완전히 뭐 이거 무죄도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뭐 득세, 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애국순찰팀이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방송 여기까지 하고 또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